이 영상은 구글 AI 오디오 오버뷰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라오스 여행에 대한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라 보고서부터 실제 여행 블로그 또 유튜브 영상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라오스 여행 가실 때 정말 필요한 정보, 또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라오스 자유여행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할 텐데요. 라오스에서는 딱 만나면 사바이디 이렇게 인사하면서 두 손을 모으는 자세, 이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인사가 아니라 손 높이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높을수록 더 존경한다는 의미군요. 네, 그렇죠. 이 자세 하나에도 문화적인 의미가 깊네요. 그게 바로 라오스 문화의 핵심 가치, 뭐랄까 존중이나 서열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악수는 보통 남성들끼리만 하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신체에 대한 인식도 우리랑은 좀 다르고요. 신체요?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머리는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요. 발은 반대로 가장 낮은 부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를 함부로 만지거나 발로 뭘 가리키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른 앞을 지나갈 때는 살짝 허리를 숙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절이고요. 복장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사원에 갈 때는 어깨랑 무릎 꼭 가리는 옷차림이어야 한다고. 그렇죠. 단정한 옷차림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정집이나 일부 가게 또 사원 들어갈 때는 신발 벗는 거, 이건 뭐 우리도 익숙하지만 라오스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중의 표현이죠. 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라오스의 삶의 속도, 또 소통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히 좀 다릅니다. 라오스는 우리가 익숙한 그 바쁜 속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코트라 자료에서도 라오스 사람들은 서두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재촉하면 오히려 좀 피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법벤양이나 짱너이 같은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게 딱 라오스 사람들의 여유를 보여주는 말이죠. 법벤양은 괜찮아, 짱노이는 잠시만요, 좀 기다려 이런 뜻인데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라오스 여행에서는 무엇보다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좀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해요. 네, 여행 블로그 후기 같은 걸 봐도 라오스 분들은 공공장소에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답답한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어도 막 언성을 높이거나 시끄럽게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조용히, 대화로 푸는 게 중요하죠. 특히 술에 취해서 후람 피우는 건 이건 뭐 어디서나 문제지만 라오스에서는 경찰까지 개입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일부 한국 남성 여행객들이 현지 여성분들을 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자료에 있었어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니까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여행자로서 기본적인 존중의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럼요. 자, 다음은 팁 문화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또 한국이랑 달라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라오스에서는 서비스를 받았을 때 팁을 주는 게 꽤 일반적입니다. 뭐 호텔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나 마사지사, 운전기사, 또 골프 캐디나 액티비티 가이드 같은 분들께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네,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일종의 봉사료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요즘 환율이 미화 1달러에 한 24,000깁 정도 하더라고요. 팁 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환율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감사 표시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유튜브 자료를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특히 골프 캐디 같은 경우는 고용주한테 급여를 거의 못 받아서 팁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정말요? 그럼 팁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적절한 팁은 그냥 예의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어느 정도를 줘야 하나 이게 고민될 것 같아요. 너무 적어도 그렇고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관대한 것도 좋지만 너무 과도한 팁은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부작용이요? 어떤? 현지인들에게 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팁을 주는 다른 여행객들을 좀
안 좋게 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현지 물가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사력 있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쭉 정리해보면 라오스 여행은 정말 마음 챙김이 중요하구나 싶어요. 존중하는 인사법, 때에 맞는 옷차림, 또 그 법된 양의 여유를 이해하는 인내심, 조용한 소통 방식, 그리고 팀 문화까지요. 그렇죠. 현지 문화를 좀 세심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불편하게만 느낄 게 아니라 여행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차이를 관찰하고 배우고 또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 자체라 여행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라오스 사람들이 조용함과 차분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만약 여행 중에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 더 조용한 태도를 유지해 본다면 이게 단지 현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걸 넘어서서 라오스를 경험하는 나 자신의 방식 자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